근데 여러분 봐봐. 이게 나중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연속함수인지 아니면 이렇게 끊긴 거, 비읍 있죠, 비읍. 비읍은 지금 끊겨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불연속함수라 부르거든. 나중에 고2 되면. 근데 그거는 알아야 돼. 뭐냐면 1대1 함수 특징. 자, 여러분. 함수 1대1 함수든 1대1 대응이든 어쨌든 1대1 함수. 자, 근데 이게 여러분 연속함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나중에 어려운 문제는 끊겨있는 1대1 함수도 나오거든요. 문제에서. 그래서 그냥 미리 잠깐 설명하는 건데 자, 연속함수는 여러분 만약에 한 번 올라간다? 그럼 계속 뭐만 해야 돼? 계속 증가만 해야 되겠죠. 안 끊기는 이상 1대1이 되려면 올라갔는데 2차 함수처럼 다시 내려가는 일이 조금이라도 발생되면 안 되고 올라가다가 잠깐 이렇게 일정하게 쉬어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일도 조금도 있으면 안 되겠지. 요게 1대1 함수 특징이야. 아니면은 계속 뭐만 해야 돼? 두 글자? 그렇죠. 이게 유지되면은 감소가 아니거든. 그 무조건 내려가기만 해야 여러분 이제 1대1이 됐는데 불연속인 케이스는 꼭 증가 감소만 안 해도 1대1 함수가 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내려왔어. 근데 끊긴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 1대1 대응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1대1 대응은 함수값이 조금이라도 비어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요 같은 라인에 누군가는 함수값을 채워줘야 되거든. 그 다음에 요렇게 했을 때 그 모의고사에서 이제 나온 문제가 여기는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이렇게 이어서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색칠을 하고 여기는 다시 뭐 이렇게 내려간다든지 요런 케이스들을 나중에 여러분이 중간에 비어있는 거를 그 상황에 맞게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꼭 직선이 아니어도 되고 뭐 여기 2차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요런 식으로 1대1인데 만약에 함수가 끊긴 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구간을 잡아가지고 여기에 이 케이스도 될 수 있고 이 케이스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도 여러분이 중간에 이렇게 뭔가 점이 또 여기가 비어있으면 여긴 색칠돼 있고 이런 거를 나중에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그냥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야 1대1이 되겠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오늘 그러면 항등함수, 상수함수까지 여러분 일단 마스터하면 되고 시험에 무조건 나올 게 뭐냐면 함수의 개수, 경우의 수 파트에서 함수를 뒷단원에서 빠뜨렸으니까 함수의 개수를 안 냈었거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너네가 제일 많이 시험에 꼭 나올 파트가 이거야. 함수의 개수,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경우의 수. 그래서 일단 저 뒤에까지만 오늘 딱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풀면서 잘 볼 건데 318회 우리가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는 안 했거든. 근데 그거 이제 제일 쉬워. 어려운 거를 이미 해놨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함수의 종류를 나눌 때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랑 요 두 개 배웠고 그 다음에 오늘 상수함수랑 항등함수를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이거 은근 처음 배울 때 헷갈려하는 사람 많거든. 상수, 함수. 일단 여러분 상수함수부터 기억하세요. 안 헷갈리게. 상수함수가 뭐냐면 함수로 치면은 그냥 상수로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그래프를 그린다 치면은 여기가 만약에 이제 y는 3이라 치자. 그러면 x좌표랑 관계없이 y좌표가 계속 얼마인 거야? 그렇죠. 요런 모양 있죠? 축의 평행한 선. 함수로 치면은 상수함수만 그 이름이 상수함수니까. 하여튼 이게 상수함수라고. 근데 만약에 이제 집합으로 따지면 여기가 x 정의역, 여기가 공역. 그러면은 얘가 뭐 이렇게 원소가 4개가 있고 원소가 여러분 3개가 있대. 그럼 일단은 이 개수만 보고도 여러분 1대1 함수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겠죠. 자, 왜냐면은 여러분 1대1이라는 뜻은 x좌표가 다르면 함수값도 다 어때야 돼? 달라야 돼. 근데 얘가 원소가 여러분 더 많으면요. 얘네들이 만약에 다른 놈을 찍어도 얘는 다른 놈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그 집합 관련돼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 1대1 함수가 되려면 최소한 원소 개수가 어떻거나 그쵸. 그럼 무조건 같아야 되겠네. 알지?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랑 또 다르지. 이거 카메라 찍히겠지? 체린이 보여 여기? 여기까지는 보이는구나. 여러분 1대1 함수가 되려면은 정의역 원소 개수가 있고 공역 원소 개수가 있으면 어디가 더 많은 건 돼? 그죠? 이쪽이 더 많은 건 되지. 근데 여기가 더 많은 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최소한 요거는 만족해야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지. 여기 원소 개수가 여러분 같거나 더 많아야 1대1 함수가 가능한 거고 1대1 대응은 어떨까? 그쵸. 무조건 원소 개수가 여러분 같아야 물어볼 수 있겠죠. 모든 실수가 아니고 이렇게 집합 문제로 여러분 나와 있으면은 얘는 비어있는 게 없이 하나씩 딱 가야 1대1 대응이니까 1대1 대응은 원소 개수가 무조건 같을 때만 이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상수함수는 여기에 뭔가 원소들이 있고 여기에 원소들이 있어. 그러면 y 값이 하나만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전부 다 어떤 놈을 찍어야 돼? 전부 다? 몇 개만? 요 중에서 하나만 다 찍는 게 여러분 이제 상수함수인 거죠. 모든 실수로 따지면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고 정의역이 이렇게 제한돼 있으면은 한 놈이 얘를 찍으면 나머지도 다 똑같은 3을 찍는 이런 게 여러분 상수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뒤에서도 나올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정의역 원소 1, 2, 3, 4 공역 1, 2, 3, 4, 5라고 치자. 여기에서 여기로 대응되는 상수함수는 몇 개일까요? 그렇죠. 5개겠죠. 왜냐면 여기 개수 아무것도 안 중요하지. 여기 개수가 자 상수함수 얘는 다 1을 찍는 거가 한 개의 그림인 거지. 화살표를 동시에 쏴서 이거 자체가 함수인데 그게 얘 찍는 거 하나, 얘 찍는 거 하나, 얘 찍는 거 하나, 얘 찍는 거 하나, 그래서 상수함수는 여러분 5개. 결국에는 공역의 원소 개수만큼이 이제 상수함수 경우의 수가 된다. 상수함수는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 할게요. 자, 항등함수는 이 등이 무슨 뜻이게? 한자. 뜻, 등,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뭐가 같은 거냐면 요거랑 헷갈리면 안 돼. 요 숫자가 이렇게 3333 이 같다는 의미가 아니고 얘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정의역의 원소거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여러분 정의역의 원소 x값. 그리고 나오는 결과 있죠. 나오는 결과를 함수해서 함수값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 y좌표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화살을 받은 놈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얘랑 얘가 뭐한 거? 같은 거. 이게 여러분 항등함수입니다. 근데 항상 그러니까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3을 넣었을 때 3이 나왔는데 2를 넣었을 때 2가 안 나오면 걔는 항등함수가 아닌 거야. 모든 원소가 범위에 있는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A가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 A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게 여러분 항등함수입니다. 하나라도 다른 놈을 찍으면 안 돼. 무조건 자기 자신에 대응된다.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함수를 항등함수라 부르고 얘는 너무 중요해서 F라고 안 쓰고 이름이 그냥 I 대문자 쓰는 케이스가 많거든. 그러니까 I라고 돼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항등함수 뜻이야. 약자로 그냥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자 항등함수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항등함수는 화살 쏘는 집합이 있고 화살을 받는 집합이 있으면은 원소 개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원소 개수는 어때? 그렇죠. 무조건 같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원소가 이렇게 3개가 있으면 각각이 이렇게 대응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자신 한 가지, 자기 자신 한 가지, 자기 자신 한 가지. 그러면 항등함수는 몇 개야? 대답할 타이밍이었어. 항등함수는 몇 개야? 그냥 언제나 여러분 한 개인 거죠. 원소 개수 상관 있어 없어? 없지. 그냥 무조건 누구한테 쏘는지가 정해져 있잖아. 이거 한 개, 이거 한 개 이렇게 세면 돼? 안 되잖아. 전체 그림으로 몇 개?
그렇죠. 항등함수는 여러분 항상 한 개입니다. 상수함수랑 헷갈리면 안 돼요. 무조건 한 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 이제 이걸 한번 여러분 볼게요. 자, 문제 풀 때 여러분 1대1 대응이 있고 항등이 있고 상수가 있으면은 항등부터 보는 게 좋아요. 자, 항등함수가 누구냐면 지금 G거든요. G. 그럼 G는 누가 들어가면 똑같은 애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푸는 순서가 얘부터 여러분 보는 게 좋다 이거지. G는 무조건 누구야? 그렇죠. 그래서 항등함수 무조건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상수함수 보셔야 돼요. 상수함수. 자, H가 상수함수인데 1을 집어넣었는데 2가 나왔대. 근데 상수함수. 그러면 H는 뭐가 들어가도 뭐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누가 들어가도 전부 다 2를 찍는 게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G는 2가 들어갔으니까 뭐가 나온다? 2가 나오는 항등함수인 거고, 그러면 F형은 2라는 거잖아. 그 여기서 1대1 함수는 그려봐야 돼. 이렇게. 자, 0은 2를 찍었다. 이렇게 해놓고 케이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인 거야. 1대1이니까. 근데 요 멘트에 의해서 얘 아니면 얘가 여러분 이제 특정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0, 1이거나 아니면은 얘가 1, 0이거나 둘 중에 하나. 그걸 찾는 거는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되니까 F형이 2야. 그러면 여기가 뭐가 나와야 되겠어? 아니네.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돼? 1.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둘 중에 뭔지는 대입을 해봐도 되고 거꾸로 이렇게 찾아도 되고 해서 볼 때는 항등 먼저 보고 그 다음 상수 보고 그 다음에 1대1 끼워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대1 대응으로 다시 돌아간 거야. 이제 시험 문제 이거 무조건 나오거든. 1대1 대응에서 그 범위 문제. 자, 근데 얘가 지금 식이 이렇게 딱 정해진 케이스는 그냥 무조건 쉽다고 생각하면 돼. 1차든 2차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여기가 1차 함수인 거랑 2차 함수인 거랑 식이 딱 정해진 케이스는 어쨌든 연속인 형태라서 그냥 무조건 쉬워. 자신감을 갖고 풀면 돼. 자, 근데 얘가 여러분 특별히 지금 또 1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울기가 0인 이런 거는 지금 생각해야 안 해? 왜냐면 1대1이 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 아니면 얘만 가능하겠죠. 1차 0이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는 1대1이 애초에 아닌 함수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0은 생각하지 않는 거고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거나 이렇게 두 개 보셔야 되고, 자, 증가함수의 특징은 x가 커질수록 y도 커진다는 게 특징이고 감소함수 특징은 x가 커질수록 y좌표는 내려가는 게 특징이지. 그러면 안 그려봐도 기울기가 양수면 무슨 함수? 증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 기울기 양수면 증가. 자, 그러면 0일 때 마일이야? 0일 때 2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작을 때 작고 클 때 뭐하고? 그쵸. 이게 여러분 이제 증가함수인 거지. 그러니까 그려봐도 돼. 이렇게 증가하는 걸 그렸을 때 왼쪽 아래 얘는 오른쪽 위 해서 이렇게 잡고 뭐 기울기 구하고 절편 구하거나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는 그냥 얘만 봐도 제일 작았을 때 제일 작고 y좌표가 제일 컸을 때 제일 크다. 이게 여러분 이제 증가함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면은 무슨 함수? 감소함수. 자, 0일 때 얼마겠어요? 제일 커야 돼요. 그리고 1일 때 이거겠죠. 해서 이제 10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의문사항 없어? 무조건 이게 여기 양끝이어야만 되는 이유가 뭐야? 그 중간에 어딘가 들어가면 안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부분집합 안에 들어만 가도 1대1 대응이지 않나? 왜 안 돼? 빨리 얘기해줘봐.
자, 여기 말부터 2까지가 여러분 공역이래. 근데 이렇게 가도 1대1이잖아. 근데 왜 꼭 이렇게 돼야 되냐고. 그렇죠. 1대1 뭐니까? 대응이니까. 자, 함수랑은 또 다르지. 함수는 요게 되잖아. 치역이 이 바운더리 안에만, 공역 안에만 들어가면은 1대1 함수는 되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푸는 게 대응인 거야. 그러면 얘가 원래는 무슨 역인데? 그쵸, 공역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뭐뭐로는 원래는 공역이죠. 근데 1대1 대응은 공역이랑 무슨 역이랑? 그렇지. 그래서 화살 받는 집합이 얘부터 얘까지로 여러분 동일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만약에 그냥 함수 문제다. 그러면은 범위로 답이 나옵니다. 양끝으로 안 나오고 범위로 푸셔야 돼요. 근데 일단 지금은 그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다푼회에서 여러 번 해봤겠지만 이차함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차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제한이 돼 있지 않으면 절대 1대1 자체가 될 수가 없거든. 근데 얘를 잘라버리니까 1대1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자, 얘가 아래로 블록하고요. 자, 수야, 이거 몇 분의 몇? 자, 그래서 여러분 이차 함수 나오면은 대칭축부터 딱 바로 구하셔야 되고, 자, 문제가 저거 정의역이 이상일 때도 있고 이하일 때도 여러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상이잖아요. 자, 그러면 체리나 A가 왼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1번, 2번. 2. 응. 자, 무조건 여러분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만 돼? 아니면 2분의 5도 돼? 그쵸,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A의 범위는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대칭축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있어야 되는지 무조건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되고, 여기도 되지만 큰 게 또 되니까 그냥 큰 데다가 A를 잡아서 해버리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보라색이 무슨 역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역이 되는 거야? 그렇죠. 화살표로 여러분 받는 Y좌표들 있죠? 이거부터 무한대까지 다 이게 여러분 치역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면 치역이 또 뭐랑 같아야 되니까? 공역이랑 같아야 되니까 공역의 최소값이 이 점의 무슨 값이랑? 함수 값이랑 여러분 같아야 공역도 치역도 B 이상 이렇게 나오겠지. 해서 지금 요거랑 요거가 여러분 A, B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뭐 하면 되죠? 그렇죠. 위의 점이니까 여러분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누구냐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5인 거고, 지금 A 마이너스 B니까 A에서 저거를 뺐을 거고, 그러면 무조건 꼭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개한 다음에 보셔야 돼요. 얘는 대칭축이 얼마인 거죠? 3인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범위로 무조건 여러분 자르셔야 됩니다. 자른다. 자, 그게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는 거라서 이건 무조건 잘라봐야 돼. 2분의 5가 여러분 이번에 왼쪽에 있어. 그러면 그거의 오른쪽. 그러니까 얘니까 최대는 얼마일 때? 그렇죠. 3에서 여러분 최대값이었던 거고, 여기다 이제 3을 대입하시면 이제 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차함수까지는 여러분이 할만하니까는 이런 거는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끊기는 거 연습하는 건데, 이제 4번도 여러분 간단합니다. 얘는 끊기는 점이 몇 개인 거야? 언제만 끊겨? x가 0일 때만 끊기는 거지? 그럼 얘는 끊기는 게 1개.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제 여기서 1개가 더 붙어버리면은 이제 조금 천천히 풀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뭐 x가 1보다 작을 때가 있고 1부터 5까지가 있고 뭐 5부터
전부까지가 있다. 그러면 끊기는 게 몇 개가 되는 거야? 그렇지. 1이랑 5 두 개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좌표를 이제 1일 때와 5일 때를 잘라가지고 함수가 여러분 이 세 개를 동시에 생각해서 주어진 범위에서 이제 1대1 대응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얘도 모든 실수고 여기도 모든 실수잖아요. 그러면 정의역도 여기를 다 보는 거고 공역도 y좌표를 다 봐야 되는 거니까 x축, y축 자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촘촘하게 그래프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 근데 지금 어쨌든 끊기는 게 여러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선을 하나만 그려요. 이렇게 하고 지금 왼쪽은 2-a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고 오른쪽은 2x 플러스 1이라고 써놓고 여러분이 뭐부터 해봐야 되냐면 일단 0을요 대입 하는 거 여러분 경계값 대입하는 거 무조건 먼저. 근데 사실 무조건 똑같이 나오긴 하거든. 그래야만 해. 이게 한 번 끊기기 때문에. 아닐 수 있나? 없지. 한 번 끊기기 때문에 얘가 이어지려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지. 아닌가? 기다려봐. 잠깐만. 이렇게 되고 색칠이 다른 데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다. 이 끝에가 또 걸려버리니까 또 잘려야 되겠다. 어렵게 나오려면. 그러니까 어쨌든 무조건 똑같이 나올 거야. 이게 경계가 하나면. 자, 0을 대입하시면 둘 다 얼마죠? 그럼 여기다 1 이렇게 짧게 1 y좌표 쓴 거야. 옆에 거는. 자, 그 다음에 왼쪽 말고 오른쪽부터 가는 건데 기울기가 양수네. 그럼 여러분 증가함수인 거죠. 근데 생각해봐. 이 밑에 게 얘를 무조건 지나야 되잖아. 그러면은 감소함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얘가 증가기 때문에 얘도 올라만 가야 되는 거지. 기울기가 같을 필요도 없고 클 필요도 없고 작을 필요도 없고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려볼 필요가 사실 없는 거지. 그냥 뭐만 보면 돼? 세 글자. 그렇죠. 기울기만 보면 되는 문제인 거죠. 연마가 양수니까 이 밑에 있는 놈도 그냥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양수기만 하면은 항상 1대1 함수가 된다는 것을 그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밑에 거 풀 때도요. 그냥 1차 함수면 기울기만 보면 되는 거예요. 670번 해봐. 뭐부터 뭐까지가 답인가? 670번은 어떻게 풀어야 돼? 뿔뿔이거나 마마라는 거잖아. 그지? 0인 것도 있으면 안 되잖아. 0이면은 상수함수 모양 나오니까. 찍히고 있지? 잘 나오고 있어. 자, 여러분 얘는 그러면 식으로 어떻게 깔끔하게 쓰면 돼요? 부호가 같은 거니까. 부호가 같다를 다른 말로. 얘와 얘가 부호가 같다. 곱해서 0보다 크다. 자, 여러분 이거 등호 붙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죠. 안 되죠. 왜냐면 기울기가 0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순간 1대1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1차 함수 모양일 때는 여러분 그냥 곱했을 때 0보다 크면 됩니다. 그래서 저 부등식을 풀면은 이제 해가 나오는 거고 2차가 나오면은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안 헷갈리니까 2차가 나오면 그래프를 위볼인지 아볼인지만 맞게 그리면 되니까요. 해보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항등함수 나오고 오케이. 함수 개수 외우게 하고 잠깐 쉬면 되겠다. 여러분 항등함수 보실게요. 다음 예제입니다. 자, 항등함수 뜻이 여러분 자 i라고 쓰고요.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고요. 만약에 정의역이 실수 전체야. R이 실수 전체거든. 자,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데 글쎄 fx가 항등함수래. 이면 fx는
뭘까요? 그쵸? 여기 이게 정의역이 x축 다 되면 항등함수는 이 세상에 단 하나 y는 x밖에 없는 거죠. 전부 다면. 근데 이제 정의역이 보통은 이렇게 모든 실수가 아닌 걸로 나오겠지,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되니까 y는 x만 항등함수라고 하는 건 틀리는 거지. 모든 실수일 때만 얘만 항등함수가 되는 거고, 정의역에 이렇게 제한이 걸리면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식을 떠올리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식이 여러분 이렇게 생겼는데 항등함수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어쨌든 항등함수 뜻이 대응되게 하는 이 화살 쏘는 놈이랑 화살 받는 놈이랑 여러분 같아야 되잖아요. 모든 원소가. 만약에 ABC면은 ABC 세 개가 전부 다 이 식을 성립해야 된다 이거지.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fx가 일단 뭐 될 때를 찾으면 돼? 그렇죠. fx가 x 되게 하는 후보를 찾는다 이 말이지. 후보. 그래서 방정식을 풉니다. 이항시켜가지고 일단 x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으려면은 요게 0 되게 하는 x값들이 정의역 원소 후보가 되는 거죠. 다 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후보인 거야, 후보. 자, 그러면은 요거는 여러분 3차니까요. 인수분해 하시면 되는데 x에 뭐 넣으면 지금 바로 0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x-3, x 플러스 2까지 인수분해가 되니까 원소의 후보가 마이 1, 3이 나왔어. 근데 다른 게 낄 수 있어 없어? 그쵸. 완전 불가능. 그냥 얘네들만 후보인 거야. 다른 후보는 절대 없지. 후보가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가 전부 다 있어도 되지만 얘만 되는 게 아니고요. 얘의 무슨 집합? 그렇지. 얘의 부분 집합이면 여러분 다 오케이입니다. 원소가 하나여도 집합이잖아. 함수 맞잖아. 마이 넣어서 마이 나오면 되니까. 해서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 부분 집합 중에 뭐만 아니면 되죠? 그렇죠. 요거만 제외. 그래서 함수에서는 별다른 말이 없어도 정의역에 원소가 없으면 애초에 화살 쏘는 놈이 없는 거니까 요게 여러분 이제 다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소 개수가 최대라는 거는 이게 다 있다는 뜻인 거고 끝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 개수는 몇 개예요? 집합 x의 개수. 그렇죠. 공집합 하나 딱 빼고 여러분 7개고요. 그 참고로 675번에 여러분 있잖아. 이거 어렵게 많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푸는 건 여러분이 나중에 풀고 답 말고 내용만 잠깐 보면 지금 원소가 여러분 3개라고 딱 정해줬는데 구간도 여러분 딱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원소 후보 ABC 뭔진 모르지만 그 ABC가 같은 구간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봐봐. 일단 개수가 여러분 이 구간도 여러분 3개잖아. 함수도 3종류가 있지. 근데 원소도 3개겠지. 그러면은 거의 어떻다고 생각하면 돼? 다 다른 구간에서 여러분 나온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얘는 항상 마이너스 3이래.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는 그냥 얼마면 되는 거야? 그치. 요렇게 이제 그냥 바로 만들어지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항상 그렇다고 할 수 없긴 하지. 왜냐면 식에 만약에 2차식이 들어가면 x값이 달라도 y값이 여러분 이렇게 다르게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근데 지금 원소가 3개인데 구간도 3개면 그냥 하나씩 딱딱딱 해서 바로 여러분 찾으시면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함수의 개수 이거 식으로 이렇게 안 외우셔도 그냥 사실 바로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게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대응의 개수, 상수함수 개수, 항등함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물어보는데 그냥 여기 있는 걸로 예시를 해가지고 하겠어. 자 일단은 여러분 자 정역이랑 공역이랑 원소가 여러분 똑같거든요. 그러면 1대1 함수 개수랑 1대1 대응 개수랑 어떻게 써?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같겠죠. 일단 함수랑 대응은 사실 나오면은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풀면 똑같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함수 개수랑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1대1 함수 개수랑 1대1 대응 개수랑 여러분 같을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1대1 대응은 원소 개수가 뭐 할 때만 물어봐? 그쵸. 같을 때만 물어보게 돼 있다는 점. 그러니까 다르면은 1대1 함수를 물어보고 같으면은 1대1 함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 대응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일단은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그냥 함수부터 여러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원소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 2, 3 있어요. 여러분 소개팅 한다 생각해봐. 모든 경우의 수 얘기하는 거야. 모든 경우의 수. 근데 선택을 하는데 여기에 없는 사람 선택하면 안 되겠죠? 예의가 있지, 그지? 여기 안에 있는 것만 여러분 선택할 수 있고요. 선택할 때 2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안 되죠. 일단 함수 조건이 그거잖아.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것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죠? 경우의 수가? 3. 얘도? 그렇죠. 얘도? 자, 그래서 동시에 여러분 선택을 하는 거니까 더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케이스가 여러분 27이다. 해서 이게 함수의 개수. 끝. 자, 그 다음에 만약에 1대1이라는 말이 붙었어. 여기는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말이야. 1대1 함수도 1대1 대응이든 방법이 똑같으니까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그냥 1대1이면 된대. 자, 그러면은 경우의 수를 여러분 셀 때 물론 A가 얘를 할 수도 있고 얘를 할 수도 있고 얘를 할 수도 있지만 셋 중에 하나를 했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죠? 그쵸, 2개가 되죠. 그래서 얘를 해도 되고 얘를 해도 돼. 근데 얘를 찍었다고 가정해봐. 그럼 얘는 몇 개가 남아? 남는 하나를 무조건 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3, 2, 1 이게 여러분 이제 답인 거지. 자, 만약에 공역이 원소가 4개였다 치자. 그러면 뭐뭐뭐 곱해야 돼? 그렇죠. 대신 이게 함수로 멘트가 바뀌겠죠. 하지만 어차피 똑같다고. 자, 정의역 원소가 3개야. 공역 원소가 여러분 6개야. 우리 배운 거 지금 이거야. 함수의 개수는 몇 개야? 그렇죠. 6의 3승이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경우의 수가 6인데 3번 곱해지는 거죠. 666 해서 여러분 6의 3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자, 1대1 함수는 뭐예요? 몇 개예요? 그렇죠. 얘는 666, 얘는 경우의 수 하나씩 줄어듦. 요까지만 지금 설명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아까 했어. 상수함수는 여러분 몇 개일까요? 6개겠죠. 자, 왜냐면 6개 중에 하나 다 쏘니까요. 자, 항등함수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일단 못 물어보죠. 근데 같으면 물어볼 수는 있겠지. 근데 항상함수는 항상 몇 개야? 그렇죠. 지금 다 됐어. 아주 좋아.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이게 나중엔 여기에 조건이 많이 붙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물어보면은 저런 애들은 그냥 공식처럼 바로 여러분 나오시면 되는 거고. 677번 볼게요. 677번에 이거 무슨 함수의 정의죠? 1대1? 1대1? 뭐의 정의야? 1대1. 아니, 여러분 얘기해줘야죠. 자, 이게 무슨 함수의 정의예요? 다섯 글자.
함수야, 대응이야. 알아야지. 1대1 함수지, 이거. 이거는 그냥 1대1 함수란 뜻입니다. 플러스 그 공역이랑 뭐랑 같다? 거기까지 붙어야 1대1 대응이고, 지금 이 뜻은 여러분 1대1 함수란 뜻이고, 이것도 외워야 되지만 보통 이거 대우명제로 나오죠. x 값이 다르면 함수 값도 모든 경우가 다 달라야 된다. 다 다른 놈을 찍어야 된다. 해서 여러분 이거는 1대1 함수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면 하면 되죠? 할 수 있죠? 뒤에 잠깐만 뭔지 보고. 이제 조건이 붙는 걸 연습하는 거구만. 우리 잠시만, 지금 우리 몇 시에 시작했어? 7시 시작했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이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까지 끝낼게요. 조건 붙은 것까지 여기까지 간 다음에, 그다음 뒤에가 뭐야 혹시? 뒤에 그거 특강이랑 이어지는구나.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쉬운 것까지 여러분 딱 해놓을게. 요까지는 괜찮아.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자, 요거 수호야, 요거 무슨 뜻이야 이거? 그쵸? 그래서 여러분 5, 4, 3이 답인 거죠. 3개를 곱해야 되는데 하나씩 줄어들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 이름 있는 거거든. 무슨 함수인지. x좌표가 클수록 y좌표도 크다. 요게 무슨 함수라는 뜻일까요? 맞아요. 증가함수라는 뜻입니다. 증가함수. 자, 그리고 이 부등호 방향이 여러분 딱 반대로 바뀌시면, 근데 등호는 없어야 돼. 등호 있는 것도 시험에 나오거든. 지금 등호 없을 때 똑같이 생겨야 돼, 저렇게. 그러면 x좌표가 클수록 y좌표가 작다. 바뀌면 얘는 무슨 함수? 감소함수. 자, 등호가 있으면은 안 됩니다. 등호 없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는요, 개수 구하는 게 여러분 똑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1, 2, 3이 있고요. 1, 2, 3, 4, 5가 있어요. 근데 봐봐. 만약에 여러분 증가함수를 푼다 치자. 그러면 1이 1을 선택했을 때와 1이 2를 선택했을 때와 1이 누구까지는 선택할 수 있어? 그치. 근데 또 4, 5는 또 절대 안 되겠지. 왜냐면 3은 선택해야 계속 커져야 되니까 뭐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세느냐? 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뭐가 중요한 거냐면 등호가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 요거부터 봐야 돼. 등호가 있냐 없냐부터. 자, 등호가 없다는 것은 전부 다 하나라도 중복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임의라는 거는 어떤 수를 넣어도 전부 다 이걸 성립해야 된다는 거거든. 무작위로 했을 때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뜻이라서 5개 중에 화살을 받는 게 여러분 몇 개? 그렇지.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돼. 자, 쏘는 놈이 3개니까 다 다른 놈을 쏜다는 거는 5개 중에 3개가 선택을 받는다, 뽑힌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일단 뽑힌다. 근데 자, 만약에 비교할게요. 1대1 함수면 1대1 함수랑 여러분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랑? 저거 증가함수랑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현우진 글씨 같았어. 1대1 함수는 여러분 봐봐. 5개 중에 3개만 선택받는 건 똑같죠? 근데 얘가 2를 쏘는 거랑 얘가 2를 쏘는 거랑 얘가 2를 쏘는 거랑 다 들어가겠지. 하나씩만 선택하면 되니까. 근데 증가함수는 3개를 선택하기만 하면 1은 누구 써야 돼? 2는 3. 3은 이렇게 여러분 정해지는 거죠. 바로 그냥 누가 누군지도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선택하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가 여러분 5C3 이렇게 끝나요. 5C3. 5개 중에 3개를 뽑으면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착착착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없이 그냥 한 가지씩 대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뽑으면 끝난다. 이런 게 이제 증가함수랑 감소함수 고요. 자, 그러면 3번은 이제 섞인 거예요. 자, 3번은 일단 F2는 3인데 나머지는 다 무슨 함수?
그치. 2 포함해서 나머지란 말 잘못했어. F는 3인데 또 전부 다 여러분 증가함수래. 그럼 당연히 누구부터 연결해야 돼? 그치. 자, 요거부터 여러분 무조건 표시해야 되겠죠? 2는 3이다. 그러면 2는 화살에 여러분 쏜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2가지. 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그치. 그러면 얘는 정해진 거니까 경우의 수가 한 가지라고 생각하면 모든 경우의 수는 여러분 4인 거 맞죠? 자, 그러면 요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자, 1, 2, 3, 4, 5, 6이 있고 1부터 여러분 만약에 뭐 10까지 있다고 칠게. 다 쓰기 귀찮으니까. 근데 3은 무조건 4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자, 3은 무조건 4고요. 1부터 10까지 있어요. 근데 증가 함수래. 뭐 감소도 여러분 똑같아. 감소 함수도 여러분 개수가 똑같아요. 증가 함수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1이 누굴 쏘냐에 따라서 2도 달라지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몇 개 중에 3개 중에 화살은 몇 개를 받는다? 그렇죠. 그러면 경우의 수는? 그렇죠. 그냥 3C2로 여러분 바로 가셔야 되고요. 자, 얘도 몇 개 중에 6개 중에 몇 개가 받는다? 3개. 그러면 6C3으로 가셔야 되고요. 동시에 쏘는 거잖아요. 더해요, 곱해요? 곱해야 여러분 이제 함수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까지는 여러분이 왜 조합을 써야 되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 돼. 등호가 생기면 또 다르게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등호가 없을 때만 이렇게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거 하나 해볼게요. 681번에 2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알아야 돼. 자, 그 4가지가 있는데 절대값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따라서 여러분 그리는 게 그냥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 예를 들어서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순서대로 할게요. fx식 전체에 절대값 있는 케이스. 두 번째, x에만 절대값 있는 케이스.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y에만 절대값 있는 거. 이런 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가끔 또 짬뽕 돼가지고 4번까지 있어요. 4번이 뭐냐면 x랑 y에 전부 다 절대값 있는 케이스. 그래서 시험에 이제 나오는 게 1번, 2번, 4번. 3번이 오히려 제일 안 나오고 요거는 또 간혹 나와서 어쨌든 다 알아야 돼. 이거 아무 예시나 다 되거든요. 아무 예시나 다 되는데 일단은 얘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해봐. 자, y 값이 항상 무슨 수만 나오겠어? 양수만 나오겠죠? 왜냐면 y는 절대값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가 양수든 음수든 절대값을 하면 0 아니면 양수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 전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거야, 뭐 이게 1차 함수로 할게.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그거야. 이렇게 식 전체의 절대값. 그러면 얘가 3,0을 지나고 나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전체에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양수는 그대로 양수로 나오겠죠. 근데 음수도 뭘로 바뀌어야 돼? 양수로. 그래서 마이너스 3은 절대값을 씌우면 3이 되잖아.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아이들은 접어서 위로 올려지니까 우리가 그 V자 모양이라고 하는 그 그래프가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몇 차 함수든 상관없고 저 만약에 이렇게 위로 볼록한 여러분 2차 함수가 있었어. 근데 거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대.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은 안 바뀌고 아래에 있는 거를 여러분 접어 올리면 됩니다. 이 음수들이 절대값은 똑같이 양수로 여러분 바뀌어지니까 요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 주의사항이 흰 색깔의 식이랑 보라 색깔의 식은 다른 거지.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그리지만 흰색은 식이 뭐야? 그렇죠. 근데 보라색은 식이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연립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얘랑 얘는 구분이 돼야 되고 그래프를 딱 그냥 그릴 때는 저렇게 그냥 V자 그리시거나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전체 절대값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x에만 여러분 절대값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뭐 전마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 일단 x가 0 이상은 이 선을 기준으로 어느 쪽이죠? 0 이상이란 말이? 오른쪽 맞죠? 자, 오른쪽일 때는 x가 절대값을 씌워도 그냥 x겠죠? 그러니까 요 식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을 때 x가 0 이상에서는 그대로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을 그대로 그립니다. 0 이상인 부분 오른쪽. 그러면 무슨 함수든 간에 오른쪽은 그냥 놔두는 거야. 자, 그리고 x가 반대로 음수인 부분은 x가 뭘로 바뀌겠어? 그렇죠. 자, 무슨 대칭? 그렇죠. x 대신 마이너스 x 들어간 함수는 원래의 함수를 y축 대칭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 보라 색깔을 y축으로 접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여러분 정확하게 똑같거든. 자, 얘는 x에만 절대값 있으니까 오른쪽을 놔두고 반대를 왼쪽으로 접었고 이렇게. 얘는 이렇게 돼 있으면요. 얘 있죠. y좌표가 0 이상인 부분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y좌표가 음수인 부분이 지금 이거잖아. 근데 이걸 쓰는 게 아니고 얘를 무슨 쪽 대칭? 자, 일단 이렇게 할게. 자,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만 살리고 그 함수를 왼쪽으로 접는 것.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어디를? 위아래야. 남기는 게. 위는 여러분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밑에 여러분 얘를 x축 대칭을 해서 착 이렇게 그려야 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부등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 외워야 돼. 얘는 오른쪽만 살리고 그 오른쪽을 대칭. 얘도 위를 살리고 걔를 밑으로 대칭.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는 xy가 양수인 부분을 먼저 그리면 되거든. 그러니까 먼저 그리는 게 지금 안 바뀌는 부분 그린 거잖아. 그러면 얘는 1사분면만 그대로 두는 거야. 여기만. 지금 이거 설명할게요. 이거. 자, 1사분면만 그대로 그린 다음에 어쨌든 x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얘를 y축 대칭하면 반대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y에도 절대값 있죠. 그러면 무슨 축 대칭도 해? 그렇죠. 그래서 1사분면이 y축 대칭, x축 대칭 순서 상관없이 탁탁 해주시면은 1사분면을 다 복붙해서 이렇게 모든 사분면이 그려져요. 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그냥 그래프 그리는 게 지금 핵심인 파트고 식도 이제 누군지 알면 되는 거라서 대칭 이동이라서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근데 딱히 여기서 막 나오는 문제는 없어가지고 다른 건 괜찮은데 하나는 설명해야 돼. 뭐냐면 700번 332쪽에 이거 한여고에서 시험 냈었어. 이거 막 엄청 자주 내는 모양은 아닌데 이거 가지고 fx식 찾아서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입해서 열심히 푸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fx를 그냥 찾아버리는 방법도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좀 설명하려고. 700번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이 좀 돼야 돼. 뭐 702번 있죠. 702번처럼 xy 관계식이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 거는 우리가 어차피 식을 못 찾아. 우리가 아는 함수가 아닌 거거든. 그러면 냅다 x랑 y에 그 적당한 수 막 대입해가지고 찾는 거 있죠. 얘는 그렇게 푸는 게 맞고 이제 유일하게 이렇게 생겼을 때 그러니까 뭔가 fx식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래서 요거를 잠깐 설명을 할 건데요. 응? 어딨지? 아, 고마워. 지금 계속 찾고 있었어. 이게 또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근데 일단은 봐봐. 예를 들어서 먼저 할게요.
예시. 제일 여러분이 연습하기 좋은 예시. 이렇게 있고, 뭐 여기 뭐가 있어도 상관없는데. 식을 여기 뭐라고 써요? 뭐 아무거나 돼도 되긴 하거든. 그럼 뭐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은 이 구조를 잘 보세요. 자, 여기 들어가는 놈이랑 여기 들어가는 놈이랑 무슨 구조죠? 역수. 자, 그러면은 요게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하나밖에 없고 만약에 얘도 똑같아. 식 하나. 근데 뭘 이렇게 구하라고 하면은 얘는 일단 x에 뭐 넣는 것부터 여러분 먼저 해야 될까? 얼마? 2? 아, 얘 때문에? 일단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일단은 얘랑 여러분 뭐 넣으면 똑같아져? 근데 어차피 F2 구하려면 어차피 얘도 넣어야 되니까 하여튼 이런 숫자가 생각나면 돼. 그리고 x에다 뭐 넣게? 마이너스 1? 근데 여러분 일단 봐봐. F2 구해야 되니까 일단 2는 무조건 넣어야 되겠지. 근데 여기에 여러분 2를 넣었을 때랑 요 2를 넣으면 이 나오는 이 친구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여기다가 동시에 넣으면 연립을 빨리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거든. 그러니까 2를 내가 생각했으면 얘는 구조가 부호 반대 구조가 아니고 어쨌든 역수 구조잖아. 그러면 이 다음에 누구 넣는 게 좋겠어? 그치. 이런 거는 그냥 요령인 거지 일단. 맞든 안 맞든 얘네 역수 구조가 나오니까 요렇게 두 개를 대입하면 이게 소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 식에다가 여러분 요 두 개를 이제 넣어보는 것처럼 얘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뭘 구하든 x 자리에 x분의 1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x분의 1이 되고 여기에 x분의 1 분의 1은 또 누구야? 그치? 역수니까 다시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대신 여기도 x분의 1을 넣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겠지. 한 다음에 우리는 fx를 찾으면 어쨌든 1이든 2든 3이든 대입만 하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 얘를 구하고 싶은 게 지금 핵심이거든? 그러면 얘랑 얘를 뭐 해버리면? 근데 빼면 다 사라지네? 문제를 잘못 만들었네. 하나가 마이너스여야 되네. 그래야 그게 연산이 되지. 잠깐만. 마이너스여야 되는 게 맞아? 잠시만. 마이너스면 둘이 더하면 fx가 사라지고. 다 사라지네? 개수를 똑같이 맞춰서 그런가 보다. 개수가 달랐어야 된다. 연립하기 편하려면. 뭔 말인지 알까? 여기에다가 2를 붙일게. 상관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핵심은 이거야. 얘네를 없애는 구조를 만드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 몇 배를 다 해주겠어? 그렇지. 푸는 방법 얘기하는 거니까 어차피 위에 거 똑같이 해보면 되니까. 2배 하면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식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식을 뭐 하면? 그쵸.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어쨌든 빼면은 fx에 대한 식이 남는다 이 뜻이지. 그래서 역수 구조일 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해보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그 예시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x 자리에 x분의 1을 넣어라.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얘를 없애야 되니까 개수가 지금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다 못 곱하고 2를 곱하고 그러면은 4, 6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못 곱하고 3을 곱하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여러분 알아둬라 이제 이 말이죠. 두 식을 연립하면 fx식이 딱 나오니까 그렇고요. 나머지는 해보면 되는데 자 이거 어려울 수 있거든. 그래서 704번에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704번에 2번 요거 풀고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 풀이를 알려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식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어떻게 구했는지. 이거 갖다 버리고. 미안. 일단 여러분 그거 다 넣어봐야 돼. 다 성립해야 되는 거라서. 정의역을 다 넣어야 돼. 답 나왔나? 쉬운가? 답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내신고쟁이 확정. 자, 여러분, 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요, 물론 조건이 뭐 얘만 나오는 건 아니지. 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 친구는 이름이 있는 아이거든. 이거 한여고가 엄청 좋아해요. 수행평가할 때 맨날 나오고 함수계수 구할 때. 저거 여러분 그 이름이 있는데 혹시 뭐 이름 저 시계에서 이름 생각나는 거 없어? 원점 대칭. 여기 저게 원점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래는 대입을 다 해봐야 돼.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모든 원소에 대하여라고 했으니까 0도 넣어보고 1도 넣어보고 그냥 5개 다 넣어보시면은 결국에는 F0은 누구여야 되죠? 원점 대칭이라서 0,0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모르면 대입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대입해보면 F0은 무조건 0이라는 거 알 수 있고 F-은 F1의 부호 반대여야만 하고 F-는 F2의 부호 반대여야만 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넣어봤자 어차피 똑같은 식이겠죠. 그것만 알면 돼. 근데 이게 원점 대칭이라는 걸 알면은 사실 대입 느낌이 아니고 그냥 얘랑 얘
관계 있네, 얘랑 얘 관계 있네, 요 정도. 그래서 결국에는 원점 대칭이니까 해보는 거야. 이 5개가 있고요. 5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정해져 있다? 그렇죠. 0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서는 이제 영향을 안 주는 거지. 0은 그냥 한 가지야.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쏠 수 있는 애, 마이너스 1이 쏠 수 있는 애, 1이 쏠 수 있는 애, 2가 쏠 수 있는 애만 잘 곱하면 이제 답인 건데, 근데 관계가 있잖아. 마이너스 2랑 누구랑 관계 있고? 그렇죠. 결국에 얘가 누구를 쏘냐에 따라서 얘도 같이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일이 누구를 쏘냐에 따라서 1도 같이 따라가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약간 팀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팀플.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가 일단은 처음에 쏜다 생각해봐. 어차피 모든 경우의 수를 세는 거니까 마이가 쏠 수 있는 게 몇 개야? 지금 요 멘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답이 다르겠죠? 근데 지금은 1대1 대응으로 여러분이 풀었으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4가지. 자, 그러면 넷 중에 어차피 얘는 못 쏘니까 누군가를 썼을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구는 자동이야? 그쵸? 2는 무조건 자동. 그러면 그냥 한 가지 취급해서 얘 둘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냥 4가지였던 거죠. 통째로. 뭐 얘 했을 땐 얘, 얘 했을 땐 얘, 다 해봐도 여러분 4가지. 자, 그러면은 얘가 선택을 이제 끝냈어. 그럼 이제 얘네도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얘는 몇 가지 남았어? 2가지. 그러면 얘가 아무나 썼을 때 얘는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여러분 2가지밖에 안 되는데 1대1 무시해봐. 문제마다 여러분 뭐 다 달라요. 자, 1대1 무시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여러분 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원점 대칭이어야 돼. 그럼 똑같이 얘는 얘겠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야. 얘랑 얘는 몇 가지가 총 가능할까? 저 2개가 동시에 쏜다고 생각하면 5? 몇 가지? 1대1만 무시하고 똑같이 원점 대칭만 만족하게. 다섯 가지 맞죠? 왜냐면은 얘가 얘 쏘면 얘는 자동으로 얘한테 갈 거고, 얘가 얘 쏘면은 자동으로 얘는 얘한테 갈 거고, 얘가 얘 쏘면은 얘도 0으로 갈 거고, 하면 얘로 갈 거고, 이렇게 하면 또 여기로 가겠죠. 해서 얘 둘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여러분 5가지잖아. 그러면 얘네도 몇 가지인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건데 저기서 1대1 대응이라는 멘트가 있어버리니까 이제 제외당하면서 이제 경우의 수를 여러분 곱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번이 그냥 저런 문제인 거고 2번은 1대1이라는 말이 있어서 다른 거고, 그래서 원점 대칭 이런 거는 의미가 있는 식이니까 저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합성함수 어렵기 전 앞에까지만 좀 설명할게요. 합성함수랑 역함수가 진짜 레알 중요한 거거든. 그럼 뒤에 유무리 함수만 남았잖아. 그러니까 함수 단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합성함수랑 역함수예요. 유무리는 오히려 쉽고 개념이 겁나 중요하거든. 근데 일단은 자, 오늘은 합성함수에서 그 뜻이랑 뭐 성질 같은 것들 이런 것만 좀 미리 해놓겠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그 앞까지를 여러분 할 건데요. 함수가 여러분 일단 지금 함수가 F 함수도 있고 G 함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함수가 지금 2개 있는데 그 2개가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게 여러분 합성함수 표현이거든요. 요거 읽을 때 그냥 G 합성 F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이라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도트라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있더라? G 합성 F, G 공 F, G 도트 F. 그러니까 요 정도? 이게 이제 그 학교쌤이 뭐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냥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읽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순서가 있는 거라서 얘랑은 이제 여러분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교환 법칙이라 부르죠. 일단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여러분이 지키셔야 된다 이 말인데, 여기에서 여기 오른쪽 함수 있죠? 오른쪽 함수가 처음 들어가는 함수예요. 무조건. 그래서 요거는 지켜야 돼. 얘가 F를 타고 간 다음에 걔가 다시 G에 이어지는 거니까 F를 먼저 만나잖아. 그러면 F가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거든. X좌표를.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게 무조건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주의하시면 되고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까지 여러분 아시면 되고, 자 얘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x가 여기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g 괄호 크게 쓰고 fx. 요거는 여러분 이제 얘랑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합성함수 표현할 때 요랑 같은 말이라는 점. 자 근데 여기서 함수가 두 개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합성함수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래서 시험에서 내기 좋은 게 뭐냐면 합성함수는 그냥 이렇게 연달아 설면 다 합성이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안 돼. 조건을 외우셔야 돼요. 합성함수 조건. 자 일단 이건 봐봐. 이름 얘기해줘야 돼. 자 fx 입장에서는 요게 들어가서 얘가 나오는 거니까 얘가 무슨 역이죠? 정의역. 그 다음 얘가 무슨 역이죠? 공역. 그 다음에 함수 값들 화살 받았지? 얘가 무슨 역이죠? 치역.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 화살 받은 애가 다시 이 함수에 들어가니까 다시 무슨 역이 되는 거야? 그쵸? 화살 받은 애들이 정의역 역할을 하면서 다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중요한 거야. 함수 두 개를 붙이려면 중간에가 중요해. 자, F부터 볼게요. 이렇게 여러분 함수를 썼을 때 이 아이들이 화살을 쏴서 화살을 받았어. 자, 화살 받은 집합 뭐라 부른다고? 받은 집합 무슨 역? 화살 받은 집합 치역이지, 치역. 자, 그러니까 공역 말고요. 화살 받은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화살 받은 애들 집합이 여러분 치역인데, 근데 걔가 들어가야 돼. G 함수, 다음 함수에 무슨 역에? 정의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fx 입장에서는 치역, 이 부분집합이다. G의 누구? 정의역. 그래서 합성 함수도 함수니까 얘가 막상 화살을 받았어. 근데 그 3이 여기 x 안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화살을 받았는데 다시 이어지지 않잖아. 그럼 애초에 합성함수가 되지가 않으니까 합성함수의 조건, 요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를 얼마든지 여러분 틀리게 만들 수 있는 개념이라서 저거는 당연하게 여러분 이거 외우고 계셔야 돼요. 조건이 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의 문제는 쉽게 내니까 저거를 만족하는 것만 내서 항상 따져야 되는 건 아니거든. 어차피 다 그렇게 돼 있는 문제를 보통은 만나지만 어렵게 낼 때 저게 개념이 쓰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교환 법칙은 안 된다 했지만 결합 법칙은 또 성립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이 괄호의 위치는 바꿀 수 있어. 근데 함수가 자리 바꾸는 건 안 돼. 하지만 유일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3번. I 나왔죠? I 오늘 배운 거. 항등함수.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항등함수에 3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그쵸? 얘는 이미 누가 들어갔을 때 누가 나오는지가 딱 정해져 있는 함수잖아. 그래서 얘는 자리 바꿔도 됩니다. 이렇게 자리 바꿔도 계속 F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랑 항등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그냥 항상 F랑 동일한 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X가 들어갔어. 그럼 얘는 어차피 뭐가 되니까? 어차피 X가 되겠죠. 항등함수는 X가 들어가면 X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X가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FX랑 지금 동일하다는 거 알겠죠. 네. 그래서 원래는 자리 바꾸는 게 돼, 안 돼? 원래는 안 되는데 누가 있을 때만? 항등함수가 있을 때만 자리 바꿀 수 있고요. 그 결과가 얘가
귀신처럼 없어지고 그냥 F로만 풀 수 있다 이거야. I가 나오면 그냥 무시해도 된다 이거예요. 무시. 그러니까 그냥 무시할 수 있다고. 무시. 수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 개념까지만 여러분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고요. 자, 우리 합성함수 문제 풀 때 여러분 좀 팁이 있어요. 팁. 자, 뭐냐면 여기 얘가 여러분 정해져 있을 때 특정?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y좌표잖아요. 최종적인 y좌표. y좌표가 여러분 a로 특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덩어리가 들어갔어. 밖에 거부터 푸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게 잠깐 손바닥으로 가리면 손바닥이 누구여야 a가 되는지를 찾는 거야. 거꾸로. 그러면 a가 대응되려면 누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얘가 누구랑 같다? 이렇게 밖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임. 자, 그러면 누가 들어가야 D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C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된다는 거. 자,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치역을 구하라고 한 거잖아. 그러면은 얘는 모든 정의역 원소 있죠. X의 정의역이 합성함수의 정의역. 이것도 설명 안 했네. 이거는 당연한 거야. 그냥 약속이야. 자, 여기 여러분 합성함수야. 뭐 이런 함수가 있대. 자, 이런 합성함수가 있을 때 얘가 처음 만나는 게 누구예요? G죠. 그러면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처음 만나는 함수의 정의역이랑 같다. 이건 그냥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의 정의역은 누구 정의역? F의 정의역이랑 똑같아서 여기 보는 거 아니고요. 그냥 처음 만난 함수 왼쪽 있죠? 거기가 여러분 합성함수의 정의역이 되기 때문에 1, 2, 3, 4를 넣어서 다 해보면 됩니다. 이거는 뭐 규칙이 없어요. 그냥 문제마다 여러분 대응되는 게 다른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다 해본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F를 만나고 G에 들어가는 건데 안 써봐도 그림이 얘는 그려져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네 개가 어디로 가는지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어디로 가죠? 결과적으로 8로 가죠. 그 다음 얘는 어디로 가? 8. 얘는 어디로 가? 5. 얘는 6.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화살 받는 게 이 세 개니까 합성함수의 치역은 그냥 원소가 이렇게 세 개인 집합이 되는 거지. 얘는 그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710번 해보세요. 누군지. 710번. 여러분 문제 풀 때 헷갈리면은 여기 뭐 동그라미 치거나 밑줄 치면서 하면 돼. 여기까진 뭐고 여기까진 뭐고 그게 들어가서 뭐고 이런 식으로. 아, 19 하는 게 5번에 나오는구나. 그러면 2, 3, 4. 오케이. 2, 3, 4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5번부터 해. (341) 이쪽이었더라. (196) 41P 41P 196. 자, 여러분 괜찮죠? 질문 없죠? 응.
자, 그럼 이제 다음 2번으로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여러분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함수 값 끝에서부터 보는 거야. 자, 1번을 풀 때는 여러분이 보시면은 물론 순서대로 해도 됩니다만 자, gx를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다 1 넣어봤자 어차피 문자 그대로 넣어야 돼서 이럴 때는 알고 있는 식이 완벽한 건 fx니까요. 여기가 얼마여야 5가 나오는지를 거꾸로 찾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5를요. x에 넣어요? y에 넣어요? 그렇죠. 나중에 역함수도 다 이런 식으로 풀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거 1 넣어서 3 빼기 a인데 뭔 소리야. 3 빼기 a를 저기에 넣어서 이걸 해도 됩니다만 이러면 실력이 별로 늘지가 않는다. 그래서 함수는 그냥 대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f가 5가 나오려면 y에다가 5를 대입했을 때 x가 2여야 된다는 거고 그 2가 이 값이랑 같으면 되는 거니까 1 넣어서 2 나온다. 1 넣어서 2 나온다. 이렇게 푸는 걸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함수식을 지금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처음에 이 fx 있죠. fx가 얘잖아요. 2x 플러스 1.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괄호 하나씩 여기 주는 거야. 그걸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얘를 gx의 누구 자리에? x 자리에 여러분 넣어서 그냥 함수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숫자 계산하듯이 식도 똑같이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겠죠. 이게 G 합성 F랑 F 합성 G랑 다르겠죠. 넘어갈게요. 자, 3번이고요. 자, 요거 그 푸는 방법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찍어버렸어. 이거 뭐였지? 모르지. 196번은 맞는데. 에이, 다시 봐야 되네. 자, 그럼 봐봐요. 일단 이 숫자의 의미는요, F의 개수입니다. 개수. 그러니까 여기 그 뜻이에요, 이게. F가 2개면 F, F가 3개, F. 그러니까 F1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약속이니까 여러분, 이 표현의 의미가 F가 2개. 그러니까 사실 합성은 한 번 된 건데, F가 2개라는 거지. 그리고 얘는 F가 몇 개? 3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약자로 쓰겠다. 요 소리고 이게 결국에는 돌고 돌거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거야. 반복, 주기. 주기 이용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돌아오진 않지만 이제 규칙이 있는 형태가 있어. 뭐 자꾸 3씩 더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계속 뭐가 몇 배가 된다든지 해서 규칙이 있을 수 있고 이 주기의 의미는 얘가 1이 있잖아. 그러면 1을 넣었는데 3이 나왔고 또 넣었는데 5가 나왔는데 다시 만약에 1이 나온 거야. 그럼 얘는 1, 3, 5만 계속 주구장창 나오겠죠. 그래서 전부 다 이렇진 않고요. 규칙이 있는 유형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규칙 찾기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우리는 일단 그거부터 연습하려고 여기 숫자 말고 이거부터 한번 그냥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로 풀게요. 그럼 봐봐. 자 일단 1번부터 푸는 거예요. 1번. 자 fx가 x 플러스 1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상상되잖아. 자 이거는 f가 2개니까 여기에 다시 x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x 플러스 뭐가 돼? 4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딱 봐도 여러분 숫자를 넣었을 때 삥삥 돌지는 않겠지. 그냥 점점 얼마씩 커져. 그렇죠. 왜냐면 여기에 한 번 더 합성을 하게 되면 이 자리에 x 플러스 2가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에 f가 한 번 더 합성되면 x 플러스 6 된다는 게 한 3번만 써봐도 확신이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 100이니까 규칙으로 f100x는 x 플러스 뭐일까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서술형이면은 이렇게 이제 식도 물어볼 수 있는 거지. 근데 거기에다가 5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답은 205가 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연습하려고 한 거고 사실상
5가 계속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풀 때, 학교 시험 풀 때 이렇게 하진 않을 거야. 그냥 5를 넣었을 때 뭐가 되는지를 세로로 그냥 쭉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5 화살표에 넣고 처음 화살 받는 거를 여기 보여주는 거야. 이게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 그래서 5가 들어갔어. 나오는 게 누구예요? 7이죠. 그러면 7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되죠? 9가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얼마씩 더하는 게 규칙이죠? 2씩 더하는 게 규칙이죠. 근데 이게 100이잖아. 그러면 몇 번째? 100번째가 지금 궁금한 거야. 그러면 실전에서는 이렇게 푸는 사람은 없고 여러분이 이렇게 했을 때 이 100번째 숫자를 알아야 돼. 저거 하는 시간보다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보통 빠르거든? 근데 얘는 지금 2씩 커지니까 100번째는 이제 어떻게 찾냐 이거지. 어떻게 찾아야 되겠어? 직선의 방정식 느낌으로다가. 근데 여러분 봐봐.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고2 때는 등차 수열이라고 배우거든? 그래서 일정한 숫자가 더해지잖아요, 지금? 그러면 두 번째는 2가 한 번 더해지죠. 세 번째는 얘를 기준으로 2가 몇 번 더해져요? 2번 더해지죠. 요 규칙을 따라가는 게 등차 수열이거든? 그러면 100번째는 2가 몇 번 더해져? 자, 다시 해봐. 두 번째는 2가 한 번, 세 번째는 2가 두 번, 네 번째는 2가 몇 번? 세 번. 다섯 번째는 2가 네 번, 100번째는 2가 몇 번? 99번 더해집니다. 그러면 여기다 2를 곱하면 9, 28에서 198이죠? 그러면 7에다가 198을 더하면 답인 거야. 요게 나중에 등차 수열. 어쨌든 너네 고2도 될 거잖아. 학교 안 다닐 거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등차 수열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은 이제 2번도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자, 2번은 이게 들어갔을 때 2가 계속 곱해지는 모양인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fx가 2x래. 그러면 f2x는 이 x 자리에 다시 누가 들어간다? 원래 함수가 다시 들어가는 게 합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2x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식이? 4x 되죠. 자, 그러면은 f가 하나 더 만나면 두 개에다가 다시 2x가 한 번 더 들어가니까 몇 x가 되죠? 8x가 되죠. 자, 그러면 지금 10이잖아, 10. 그러면 얘는 몇 x일까요? 그쵸? 2의 10승 x겠죠? 해놓고 마지막에 1을 넣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해볼게. 자, 맨 처음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1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1 화살표하고 쓰는 거야. 근데 보통은 주기가 더 많이 나오거든? 근데 얘네는 주기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렇게 쓸 겁니다. 자, 1을 넣으니까 2가 됐어요. 그 다음 넣으면 얼마죠? 들어가면 2제곱이죠. 4 맞고. 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2. 그렇지. 이럴 때는 숫자보다 여러분 구조를 살리는 게 더 편해. 자, 그러면 첫 번째는 1승인데 두 번째는 2승이고 세 번째는 3승이잖아. 그러면 10번째는 어떻게 생긴 거야? 2의 10승이겠죠. 이게 이제 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더 편한 걸로 하면 돼. 편한 걸로 하면 되는데 보통은 시험에 나오면 규칙보다는 약간 빙빙빙빙 도는 게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716번 있죠? 1번. 자, 요런 거는 지금 해보면 이게 빙빙 돌거든? 그래서 얘는 어차피 식으로 못 풀어. 그러니까 아까 그 함수값 쓰는 것처럼 하는 거야. 자, 뭔 말이냐면 지금 1도 들어갈 거고 2도 들어갈 거고 3도 들어갈 거지만 내가 만약에 요걸 이제 구한다고 칠게. 그러면은 1이 들어갔을 때, 자, 뭐가 나오죠? 2죠. 2가 들어가면 뭐 나오죠? 3이죠. 3이 들어가면 뭐 나오죠? 1이죠. 자, 1로 시작했는데 1 나왔죠. 그럼 이제 멈추는 거지.
자, 그럼 얘는 주기가 얼마인 거야? 2인 거야? 3인 거야? 주기가? 주기가 얼마다? 3인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이 이거고 두 번째 줄이 이거고 세 번째 줄이 이거인 거거든. 그래서 세 번째 줄, 그러니까 F가 3개일 때 1이 1 들어가는 거라서 요 숫자 있죠? 그래서 주기는 3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F 100을 물어봤어. 그럼 얘는 몇 번째 거랑 답이 똑같아? 첫 번째 거. 그래서 이게 1번, 2번, 3번이라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하는 거지. 딴 애들도 마찬가지죠. 딴 애들도 해보시면은 얘가 지금 3번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다른 숫자들도 다 3번 만에 돌아와요. 그렇고요. 자,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거 717번 발전 문제. 질문 있는 사람 얘기하세요. 질문 없어?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없어? 같이 해? 안 해? 할 수 있어? 잘 안 돼? 답 나왔어? 지 오늘 아파? 아픈 거 같은데? 아픈 거 아이가? 잠 오는 거야? 아닌데 뭐 하나는 있는데. 어떤 심리 상태인 거야? 여러분 이거 같이 한 번만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건 뭐 일단은 두 번 다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3부터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5도 여러분 똑같이 해보면 되는데, 얘는 아까랑 달라. 아까는 뭐 이렇게 이거 있죠, 아까 이렇게 해서 아까 이거 3개였잖아요. 그래서 한 놈이 주기가 3이면 다른 놈도 그냥 그 순서대로 주기가 무조건 3이거든. 얘네들이 이렇게 짜져 있는 거라서.
근데 얘는 일단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잖아. 그럼 일단은 순서대로 넣어보는 거지. 자, 3이 들어갔어. 그럼 맨 처음에 얼마 나오죠? 5. 그 다음에 5가 들어가면 뭐 나오고? 7. 그 다음에 7이 들어가면 1. 그러면 아직은 3으로 시작했는데 3이 안 나왔잖아. 그럼 일단 계속 가는 거지. 그러면 1이 다시 들어갔어. 뭐 되고? 3.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멈추면 되는 거죠. 3으로 시작해서 3이 나왔으니까 얘는 주기가 얼마다? 4다. 그러면 이제 100번째는 이제 마지막 거겠죠. 요런 식으로. 그러면 해볼 수 있겠지? 응.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딱 하려고 했거든요. 4번까지. 씻고 하는 거부터 그냥 다음 시간에 하고 깔끔하게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합성함수는 원래는 교환법칙이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지만 근데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성립할 때라고 하면은 그냥 얘들이 지금 우연으로 그냥 같다 이 뜻이에요. 원래는 성립하지 않지만 지금은 그냥 성립할 때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함수식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게 어차피 여러분 G3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함수식을 구해도 되지만 양쪽에 그냥 3을 여러분 대입해서 푸는 방법도 있어. 어차피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를 대입해도 답은 나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G3을 찾는 거니까 여기에 그냥 양쪽에 3을 넣는 거야. 그러면 F3은 얼마예요? 3이죠? 그럼 여기는 이제 그냥 G3 나오는 거고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 다음에 G3 뭔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근데 그게 F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제 같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 약간 치환했다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얘가 누구에 들어가면 돼? X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2G3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랑 얘가 같아야 되니까 G3은 3이다 뭐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난 그냥 아싸리 항등식으로 풀겠다. 미지수가 여러 개면은 이제 항등식이 더 낫겠죠. 얘는 함수값 물어본 거니까 이렇게 한 거고 항등식으로 그냥 양쪽에 이렇게 x를 넣는 거야. 아니 식을 구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fx가 다시 여기 x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2x 빼기 3 플러스 a라고 여러분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만은 얘가 x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2 쓰고 채린아 여기 뭐라고 쓰고 여기 그쵸? 해서 여러분 그냥 좌변 우변 비교하면 끝나요. 그럼 여기서 x계수는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수항이 3 플러스 a인 거랑 계산하면 이제 3인 거랑 에? 뭐 틀렸잖아. 여기? a라고?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전개하시면은 이제 a가 얼마인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이거 무슨 법칙 문제인 것 같아요? 잘 보세요. 결합법칙. 자, 우리가 왜냐면 얘를 알잖아. 근데 얘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얘는 괄호 위치만 바꾸기. 자리 바꾸는 건 안 되지만 괄호 위치 바꾸는 건 결합법칙이라서 얘 합성된 함수에 f가 들어갔다. 지금은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h, g 각각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답 구할 때는 이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f4가 마일이잖아요. 그럼 마일이 이 함수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냥 마일만 착 넣으면 이제 답인 거죠. 결합법칙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끝났고 뭐야? 일단 여기까지가 숙제예요, 여러분. 마풀 교과서는 341까지 숙제고